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7주차에서는 교재를 647페이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주기억 장치에 어떠한 데이터나 자료들을 할당하는 방법,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배웠죠. 거기 책에서도 보면 643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연속 할당, 그 다음에 분산 할당. 그래서 연속 할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주로 분산 할당 방법인데, 주기억 장치의 우리가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주기억 장치에 할당된 데이터나 자료들이 가득 차서 이제 더 이상 자료를 저장할 수 없을 때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를 뒤져서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를 이제 교체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그멘테이션하고 페이징 기법, 이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가상 기억 장치에서 필요한 이제 다양한 성능 평가 기준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뭐 실행하는 명령어들, 그런 거가 뭐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다중 프로세스들을 처리해야 될 때, 그놈을 어떻게 순서적으로 스케줄링이라고 하는데요. 순서를 정해줘서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하게끔,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 제가 빨간색으로 다시 적어 놨거든요. 이제 6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많지 않거나,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쉽게 예를 들면 파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기억 장치, 여기에 있는 자료를 CPU가 주기억 장치에 가져와서, 그걸 이제 우리가 스왑인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스와핑 기법.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처리하다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나누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존의 주기억 장치에 있는 영역을 교체하는 오버레이 방법, 그런 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중분할 방법은 이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아예 고정적으로 나눠서 쓰느냐, 이제 고정 다중분할 방법, 아니면 이제 주기억 장치를 그냥 동적으로 이제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눠서 쓰느냐, 이제 동적 다중분할 방법. 이제 그거에 이제 우리가 주기억 장치의 연속 할당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었던 이제 내용이고, 이제 이번 주에는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분산 할당 방법. 이제 주기억 장치에 할당하는 방법인데요. 역시 이제 요거는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기억 장치에 있는 용량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여유로울 때 문제가 안 되지만, 보통은 이제 가상기억 장치라고 해서 보조기억 장치, HDD의 일부를 이제 가상기억 장치라고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이제 가져오는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분산할당 방법에 이제 분산할당 방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 가상기억장치는 이제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그 오른쪽에 그 보라색에 보면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페이지라고 그러고 이제 주기억장치에 있는 그 영역을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해요. 이제 같은 페이지인데 이제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나 정보를 요 주기억장치에 가져온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진 프레임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사각형 영역을 이제 왼쪽에 이렇게 갖다 놓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CPU에서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와서 처리하도록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기법에 대표적으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기법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살펴볼게요. 페이징 기법이 뭐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 뭐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사는 이제 뭐냐 하면 주기억장치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라색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4K 바이트짜리 12K 바이트짜리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기억장치의 그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이제 영역이에요. 그거를 이제 마치 주기억장치처럼 쓴다. 그래서 이제 버추얼 이제 메모리, 가상기억장치. 이제 이따가 보면 이제 그 미국의 데닝 교수라는 사람이 이 아이디어를 낸 이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래 어쨌든 그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영역 4K, 1K 얘는 뭐 이제 9K짜리 프로그램 아니면 뭐 자료, 뭐 데이터,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즉 이제 요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9K짜리를 어떻게 주기억장치에 이제 갖다 넣느냐. 네, 요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방법인데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이제 페이징 이제 그 기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왼쪽에 제가 설명을 했지만 프로그램을 여러 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눈다. 기본적으로 가상기억장치에 보관을 해놓은 놈을 이제 주기억장치에 가져오는 거고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이제 그 주기억장치 할당해서 쓰고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보통 이제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주로 많이 이제 요 기법들을 써요. 그렇죠? 그 분산 할당 방법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주기억장치의 이용률하고 다중 프로그램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가상기억장치의 주소를 주기억장치의 주소로 바꾸는 어떤 매핑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페이지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1번지는 뭐 페이지 프레임에 뭐 10번지나 뭐 3번지에 갖다 놓는다. 뭐 이런 식의 1번지는 3번지, 2번지는 1번지, 그렇죠? 뭐 3번지는 2번지, 뭐 이렇게 번지를 할당하는 매핑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뭐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해야 되고 운영 체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단위로 사용하고 단편화 문제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모자라면 내부 단편화. 그렇죠? 그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남으면 내부 단편화, 모자라면 외부 단편화. 그렇죠? 뭐 용량의 부족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페이징 기법과 세그멘테이션 방법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 페이징은 이제 주기억장치와 가상기억장치의 영역을 아예 고정적으로 이제 미리 나눠놔요. 여기서는 이제 4K씩 나눠놨죠. 물론 이제 가상기억장치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4K를 이제 다 안 쓰고 1K짜리 프로그램이 합쳐서 이제 9K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하나씩 이제 왼쪽에 갖다 놓으면 1K짜리는 왼쪽에 갖다 놓으면 이제 4K니까 3K가 남는 거죠. 주기억장치에서는. 그래서 이제 내부 단편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 단편화는 생기지 않죠. 똑같은 영역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러한 점이 달라요. 그래서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에서 보면 가상장치에 보관되어 있는 프로그램과 주기억장치의 영역을 동일한 크기로 나눠요. 여기서는 이제 4K씩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눠진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나눠진 영역의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왼쪽에 주기억장치 프레임. 이제 적재시키는 방법이 페이징이다. 이제 페이징이 여러분들이 뭐 페이지를 넘기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뭐 쌓다, 뭐 갖다 놓다, 뭐 찾다, 뭐 이런 다양한 이제 동사적인 뜻이 있어요. 영어에. 그래서 이제 페이징이라는 말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고. 이제 오른쪽 같이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놈을 페이지,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놈을 페이지 프레임. 사진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제 HDD에 있는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놈을 주기억장치에
프레임 안에 갖다 넣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보통 프레임을 이제 이렇게 나눈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그랬죠. 외부 단편화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른쪽 아래에 1K짜리가 이제 이게 딱 43 12K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항상 똑같은 영역을 나눴기 때문에 각각은 4K보다 넘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K짜리를 이제 왼쪽에 4K에다 갖다 놓으면 3K의 내부 단편화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외부 단편화는 생길 수가 없지. 왜냐하면 똑같은 크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고, 그다음 매핑 테이블이 필요하다는 거, 가상기억 장치의 1번지는 페이지 프레임에 3번지에 갖다 놓겠다라는 어떤 그런 테이블이 필요한 거예요. 운영체제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뭐 비용이, 여기서는 뭐 안에 있는 트래픽을 이제 움직이는 그런 뭐 시간이나 뭐 자원이 좀 들어간다는 거고, 속도가 그러면 이제 뒤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감소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징 기법은 두 개의 기억장치를 똑같은 영역으로 나눈다. 내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우리 그 가상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똑같은 크기로 안 나눠요. 그렇죠? 어떻게 나누느냐? 뭐 이제 여러분들이 그 C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메인 안을 뭐 두 개로 나누고 서브 프로그램 1, 2, 3을 각각 하나로 나누고 다 크기가 다르겠죠. 바이트의 수가.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거 각각 하나씩 나누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동일한 크기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크기로 이제 나누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배열과 함수 뭐 이런 거 배열이 저장되는 거 하나, 그렇죠? 함수 호출하는 기능 하나 뭐 이렇게 나누는 거를 각각을 이제 세그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멘테이션라는 기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그멘테이션 기법. 그래서 각 세그멘트는 이제 고유한 이름과 크기를 가지게 되고요. 보통 사용자 관점에서 이제 기억 장치를 관리하는 기법이라 그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기억 장치의 이제 그 공간을 좀 절약해서 쓰자라는 거죠. 똑같은 크기로 나누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놈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맵 테이블이 필요하죠. 세그멘트의 주소가 이제 그 주기억 장치 몇 번으로 가는지, 그렇죠? 이거는 뭐 똑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세그멘트 1번이 동일한 세그멘트에 할당된 데 가지 않기 위해서 스토리지 프로텍션 키라는 걸 또 관리를 해요. 그렇죠? 다른 세그멘트한테 들어가지 않은 주소 외에 뭐 함수 1은 세그멘트 1, 함수 2는 세그멘트 2,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세그멘트 영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얘는 이제 페이지과는 다르게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부 단편화. 근데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 있지. 그 배열이나 함수 같은 게 크면 주기억 장치에 나눈 영역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또 외부 단편화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페이징 기법과의 차이점, 이제 우리가 이제 4교시 때 아마 문제를 좀 풀어볼 것 같긴 한데요.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여기서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648페이지를 봐요. 우리가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놈인데 이제 얘네들은 이제 주기억 장치에 갖다 실어야 되죠. 페이지 프레임에다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페이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구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CPU에서 뭐 물론 캐시 메모리를 먼저 뒤지고 이제 주기억 장치를 가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 주기억 장치에서 필요한 페이지를 불렀어요. 저게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 바이트인데 결국 이제 명령어가 이제 수행되는 실행 파일이 저장이 돼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든 작업 파일, 아래 한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때 이제 요 페이지를 불렀는데 필요한데 이제 갖다 쓰려고 CPU에서 했는데 없어요. 그렇죠? 없을 수 있다 그랬죠? 이걸 이제 우리가 페이지 폴트라고 그래요. 페이지 폴트. 폴트라는 게 뭐 오류 뭐 있죠? 이런 건데 CPU가 액세스할 때 그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에 없는 경우 해당 페이지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죠. 가상기억 장치에.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주기억 장치로 가져오는 절차. 이제 어쨌든 이제 페이지 폴트는 없는 경우죠. 이제 페이지 부재의 수 그러면
액세스가 10번 했는데 그 주기억 장치에 없었어. 그러면 이제 주기억 장치에 없었던 게 5번이야. 그러면 뭐 페이지 부재 횟수가 5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부재. 그래서 그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주기억 장치에 적재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주기억 장치의 모든 프레임이 사용 중이면 어떤 페이지 프레임을 선택하여 교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위에 다시 갖다 놨는데 페이지 프레임이 이렇게 노란색이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여기에서 3개인데 여기 어떤 걸 요구를 했더니 이 3개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과연 요 사용 중인 3개 중에 어떤 놈으로다가 교체를 할 거냐? 어떤 거를 어떤 페이지를 없애고 가상기억 장치에 있는 가져온 거를 이제 그 CPU가 필요로 하는 가상 장치에 있는 놈을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 어떤 거를 없애서 이제 하느냐? 이제 이게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CPU에서 주기억 장치에 뒤져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상기억 장치가 가져와야 돼요. 근데 주기억 장치가 다 사용 중이야. 그럼 그쪽에 하나를 없애야 되죠? 2개를 없앨 수도 있고 물론 양이 큰 경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하나씩 없앤다고 가정하면 어떤 거를 없앨 것이냐. 그런 아이디어 알고리즘들이 이제 이렇게 그 책에 하나, 둘, 셋, 넷,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 예제도 지금 이제 피포와 LRU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옵티멀 리플레이스먼트는 뭐냐? 그 벨러지라는 사람이 제안한 건데, 그 페이지 횟수를 이제 그 가장 그 중요한 목적으로 둬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횟수가 발생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페이지 횟수가 가장 적은 알고리즘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복잡하죠.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옵티멀 리플레이스먼트.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페이지 부재 횟수. 즉, CPU가 주기억 장치를 찾았을 때, 많이 좀 있도록, 없지 않게. 그런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죠? 그 가상기억 장치에서 미리미리 갖다 놓으면 좋은 거니까. CPU가 왔을 때 바로바로 주기억 장치에서 찾아서 주면. 근데 이제 주기억 장치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상 그 페이지 부재 횟수가 0인 조건을 그런 이제 알고리즘은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벨러드라는 사람이 복잡한 어떤 그 수학적인 모델을 써서 제안을 했고, 요거는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옵티멀 리플레이스먼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피포와 LRU, 그 다음에 NUR, 뭐 이런 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피포는 가장 오래 있었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그 사용자가 참조했었던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고, LRU는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없애버리는 거고 교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LFU는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거 바꿔주는 거고, NUR은 최근에 사용하지 않는 거. 이제 오른쪽 그 위에 LRU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NUR은 가장 최근 걸 찾는 거고, LRU는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찾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 비교해서. SCR은 한 번 더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포에서 뭐 가장 오랫동안 그 있었던 페이지 교체하는데 그 중에서 똑같은 놈들 중에 자주 사용되는 거는 이제 없애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SCR이고 피포는 오른쪽에 있는 걸 한번 볼까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보면 이제 그 페이지 프레임을 3개로 나눴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3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용자가 CPU가 2번을 달라 그랬어요. 2번 달라 페이지 프레임. 근데 없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재가 발생한 거예요. 밑에 시커멓게. 그래서 이제 가상기억 장치에 2번을 갖다 놨어요. 두 번째 걸 보면. 그죠? 근데 이제 3번을 달라 그랬어요. 부재가 발생했죠? CPU가 없으니까. 그 CPU가 이제 주기억 장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3번 가져오겠죠? 보조기억 장치에 가서. 그래서 이제 2번 갖다 놓고, 이제 그 2번, 3번 갖다 놨으니까 2번을 참조했으니까 2번은 이제 가져가서 CPU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1번이 또 요구를 해요. CPU가. 그럼 1번 없죠? 부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이따가 3번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죠. 2, 3일이 다 찼으니까 5번은 이제 2, 3일 중에 뭘 없앨 거냐?
그런 경우 2번이 가장 먼저 들어왔으니까 2번 자리에 2번을 없애버리고 5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역시 이제 5번이 없었으니까 부재가 발생한 거죠. 주기억장치에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또 요구했으니까 2번이 없어요. 부재가 발생했죠. 그럼 2번을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2번 다음에 3번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번을 다시 달라 그랬어요. 그럼 1번이 가장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도 1번 자리에 3번이 들어가는 경우고, 이제 여전히 부재가 발생한 경우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5번이 있으니까 이제 부재가 발생 안 한 경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피포 방법인데, 이게 이제 6번의 부재가 발생한 경우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피포 그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LRU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이제 똑같은 상황인데 왼쪽 아래 그림을 보면 이제 뭐 세 개의 프레임으로 나눴죠. 주기억 장치. 이제 2번을 요구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다 가정하면 이제 부재가 발생한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다음에 3번 이제 부재가 발생했고 이제 2번하고 3번 이제 갖다 놓겠죠. 그 가상기억 장치에서. 2번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있으니까 부재가 발생 안 한 거고 1번을 요구했는데 없어요. 부재가 발생했죠. 3번 발생한 거고 5번 이제 부재가 발생했고 자, 2, 3, 1이 다 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 최근에 가장 사용하지 않은 거. 아까 앞에서는 2번이지만 1, 2, 3번 중에 가장 최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건 3번이죠. 3번. 그래서 이제 3번 자리에 5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2번 자리가 아니라 앞에서와는 다르게, 피포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구했으니까 요거는 부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죠. 그 다음에 3번을 요구하는 거 부재가 발생하면서 251 중에 뭐를 없애느냐? 가장 최근의 걸 봐요. 가장 오랫동안 251, 그쵸? 1번이 이제 가장 사용하지 않은 경우니까 1번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5를 요구한 건 5가 있으니까 부재가 발생 안 하는 경우. LRU는 recently used. 가장 최근의 걸 보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걸 찾아요. 그래서 얘는 피포보다 요 경우는 이제 부재 횟수가 한 번 줄어들었죠. 아까 앞에는 6번이지만 이건 5번. 이제 그 CPU에서 찾았을 때 주기억 장치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LRU가 이 상황에서 피포보다 성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방법은 NUR 방법이에요. NUR. 요거는 Not Used Recently.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거. 이걸 먼저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운영체제에서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마다 2개의 비트를 이제 그 관리하는데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예요. 페이지 프레임마다.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마다 얘를 계산하는 거죠. 매번 그 페이지 참조가 올 때마다, 또는 페이지 교체될 때마다 얘를 이제 그 비트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참조 비트는 뭐냐? 그 CPU가 호출을 할 때, 참조할 때 1, 안 하면 0. 그죠? 그때 참조 호출되면 0, 아니면 1. 그다음에 변형 비트는 호출돼서 그 어떤 가상기억 장치에서 내 거를 바꿨다. 그러면 1. 안 바꿨다. 그러면 0. 매번 여기 01, 01 이렇게 되겠죠. NUR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참조 비트가 0인 놈 먼저 그 교체를 해요. 그래서 0인 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0인 놈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번 참조 비트가 1번인 걸 이제 그 교체 순서가 순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똑같은 0이다. 참조 비트가 똑같은 0이다. 그러면 되지 않은 것부터 이제 교체를 해요. 변형 비트가 0인 놈, 1인 놈. 즉, 그 위에서 보면 교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참조 비트가 0인 놈이 가장 먼저 교체가 돼요. 그 다음에 1인 거. 그 다음에 똑같은 참조 비트가 0인 놈 중에서 변형 비트가 0인 거. 그 다음에 1인 거. 그래서 0011, 10101. 네 가지 순서가 딱 결정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페이지 프레임마다 페이지가 교체되거나 CPU가 참조하거나 할 때마다 이 비트를 계속 이제 비트 값을 바꾸면서 그 교체 순서의 순위를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게 NUR 알고리즘이에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가 부재 수가 좀 작게 돼요. 복잡할수록. 그래서 이제 우리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요. 피포에서는 그 앞에 10번 문제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11번 문제인데요. 주기억 장치에 완전히 비어있는 3개의 페이지가 있어요. 아까 예제처럼. 3개, 처음에 이제 빈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PU에서 참조할 때 그 LRU 방법을 썼어요. 최근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부터 이제 교체하는 방법. 그래서
페이지 번호가 이제 그 0 이제 참조할 때 부르는 게 0, 1, 2, 3, 0, 1, 4, 0이라고 가정할 때 몇 번의 페이지 부재가 발생하느냐, 폴트가.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이런 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페이지 프레임에. 처음에 그 아무것도 없다고 했으니까 0을 참조하게 되면 부재가 반드시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시커멓게 아래에 이제 발생한 거고, 1인 경우도 이제 발생했죠. 없으니까. 자, 2인 경우도 발생했어요. 3번 연달아. 자, 이제 다 찼어요. 3개가 0, 1, 2로. 3번인 경우 어떻게 0, 1, 2 자리에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앞에 보면 2, 1, 0. 0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0의 자리에 들어가요. 물론 페이지 그 폴트가 발생을 하면서. 그 다음에 0. 0이 또 없으니까 그 앞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거 3, 2, 1. 1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이 또 왔어요. 그러면 0, 3, 2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4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게 3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0은 이제 폴트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에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폴트의 횟수는 시커먼 점의 수가 되겠죠. 7개. 그래서 그 1번, 11번 답은 이제 3번 7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에는 그 뭐 페이지 교체 기법들이 아까 이제 6가지인가 7가지 봤죠? 그래서 그 두 개의 하드웨어 비트, 참조 비트와 변형 비트. 그래서 애뉴얼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애뉴얼, not used recently. 두 가지로 이제 관리하는 거지. 얘가 참조가 됐냐 안 됐냐, 페이지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뭐 이렇게 매번 이제 관리하는 거. 그래서 0인 놈 먼저 이제 찾고 참조 비트가,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변형 비트가 0인 놈이 가장 순위가 높아요. 그렇죠? 나중에 되는 거는 이제 참조 비트가 1이고 변형 비트가 1인 놈이지. 그래서 13번 문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애뉴얼 기법들 중에서 호출 비트와 변형 비트를 이용을 하는데 가장 나중에 그 교체되는 거는 참조 비트, 호출 비트가 이제 1이면서 변형 비트가 1인 거. 호출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이제 호출도 자주 되고 변형도 자주 되는 놈은 교체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호출도 되지 않고 변형도 되지 않은 거, 즉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니까 그런 경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이제 호출되지 않은 것들 중에 변형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변형된 거, 뭐 이런 순서대로 한다. 그게 무슨 방법이죠? Not used recently 방법이에요. NUR 방법. 그래서 이제 피포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책에 있는 것처럼 그 앞에 그 651페이지 이제 10번에 해당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책의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낼 거기 때문에 좀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